목사는 얘기했지만은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기도 하고 또 육지와 물이 만나는 지역이기도 해요. 여러 가지가 만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는 대부분이 이제 안개가 이렇게 휩싸여 있고 또 갈대가 자라는 그런 형태로 돼 있죠. 근데 거기서 다양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그 안개가만 보이고 갈대만 보이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생산되는 게 뭐냐면은 물과 그 육지와의 만남에서 제3의 것이 생기는 게 모래입니다. 모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모래라는 상징이에요. 근데 이 모래가 결국은 새로운 시대를 건설하는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도로도 건설하고 집도 짓고 교량도 만들고. 그래서 하구라고 하는 것이 생산해내는 모래, 그 모래의 장사, 뭐 이런 얘기가 가장 중요한 상징이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런 것과 연관해서 수많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질적인 것, 물과 육지가 서로 이질적인 것을 만나서 모래라고 하는 제3의 것을 생산해내듯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거기다가 이야기를 짜 넣었죠. 그래서 첫째는 이제 선호이는 이념적인 문제예요. 우리 남과 북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념적으로 섞여 있는데 이걸 딱 갈라서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전 부인도 있고 새 부인도 있고 전처 소생의 자식도 현재의 자식도 있는데 이걸 딱 갈라서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구와 똑같아요. 물과 육지를 딱 가를 수 없는 거지. 서로 끊임없이 파도가 육지를 때리고 육지는 파도를 향해서 나가고 이러면서 제2의 그 모래를 생산하다 보니 자식 세대가 모래 세대입니다. 자식들은 이념하고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제일 재미있게 읽은 것이 최광탁과 박용칠이에요. 목사님 자세히 얘기를 안 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이제 흘러서 여기까지 들어온 기존의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인데, 둘이 만나서 이제 동업을 하다가, 그 동네에서 부인을 하나씩 얻었어요. 그런데 워낙 친하다 보니까, 같은 집, 같은 방에서 자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매일 노동자다 보니까 술이 고주망태가 되고, 또 여자들도 그냥 너무 지쳐서 남편 일 돕다 그냥 널브러져 자다 보면 술 먹고 가서 이제 밤에 자기 부인이 남의 부인인지 모르는 거야,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남의 부인을 자기 부인인 줄 알고 같이 자고, 또 저쪽 남자는 또 그게 또 남의 부인인 또 지 부인인 줄 알고 자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자식이 잘못 태어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크게 보면요, 이 사회라는 걸 넓혀보면은 사실은 또 이혼하고 딴 남자 만나고 또 이혼하고 다른 여자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 섞여 있는 거야. 꼭 내 자식, 네 자식 따질 건 없는 거지. 그래, 그거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식들은 아무 죄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문제 갖고도 그게 섞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죽이니 살리려면 아이들까지 피해줄 것 없이 화해를 해야 된다. 이념적인 것도 화해를 하고, 네 여자니 내 여자니 이런 문제 갖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도 화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너의 속에는 내가 일부가 들어가 있는 거고, 내 속에는 너의 일부가 들어와 있는 걸로 봐야 된다. 이 사회라는 게. 이념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에도 남한의 어떤 자유민주적인 사상이 일부 들어가 있는 거고, 남한에도 북한의 그 공산주의적인 사상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남한도 보면 좌파우파가 매일 싸우는 게 일부는 들어와 있는 거거든, 그게. 북한도 그렇고, 민주화운동은 북한에서도 데모하고 그런다는데, 그게 섞여 있는 거지. 중요한 건 화해라는 거, 화해. 그래서 박용칠과 최광택이 죽을 때, 이제 그걸 매일 그것 때문에 싸워갖고, 네가 내 마누라 무슨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내 아이 하나가 네
누구 너 닮았다, 네 자식 중에 하나 나 닮았다 이렇게 싸웠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병원에 불러서 또 정말 그렇게 의심하면 애를 바꾸자. 나 죽기 전에. 그러니까 형님 그런 거 아니라고. 우리 다 용서하고 그 자식은 내 자식이고 또 이 아이는 당신 자식이니까 그 아이들 그 문제는 여기서 매듭집시다. 그러면서 이제 화해를 하고 그 문제를 끝내요. 근데 나는 그 장면이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은 에피소드로 또 환자도 들어오고 또 도시에 큰 기업가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섞여 사는 것, 그것이 하구와 같은 삶이 인생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러한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들에 대한 처방은 그 기성세대가 안고 가야 된다. 그냥 화해함으로써 용서하고. 그리고 선호인도 결국은 자기 동네 사람들을 많이 죽였지만 이제 결국 시체가 돼서 죽은 몸이 돼서 거기에 가고, 거기 사람들도 이제 죽어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받아들이고. 희망은 뭐냐면 이런 그 갈등은 우리 시대에서 접자. 그리고 새롭게 그 과정에서 태어나는 모래알, 그것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태어난 자식 세대. 그리고 선호인의 아들도 훌륭히 됐잖아요. 그래갖고 대기업의 임원이 돼갖고 늙은 엄마를 모시고 가서 아주 떳떳하게 잘 살고 있고, 나도 사회 실패하고 온 사람이지만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도 괜찮은 데 나오고 신문사의 기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회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그런 과정 속에서도 모래 같은 새로운, 그렇다고 완전히 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육지도 아닌 새로운 것들을 거기서 만들어낸 것에 대한 희망, 그리고 그들에게만은, 그들은 이제 버젓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세대에서 이 문제를 끝내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얘기의 그 중심은 나는 최광탁과 박용칠의 싸움, 거기에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나머지들은 이제 거기에 짜맞춰 들어간 얘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안개에 덮여 있지만 또 갈대숲에 쌓여 있지만 그 속에는 끊임없이 물과 이 육지와의 그 싸움이 있는 거죠. 박응칠하고 최광탁 싸우듯이 그런 것이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 모래가 나오듯이 새로운 세대가 나오고, 모래가 결국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새로운 시대에 꼭 필요한 어떤 재료가 되는 것처럼,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태어난 아이들, 기성세대의 싸움과 갈등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새로운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이 시대의 새로운 모래가 되어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거니까, 우리는 이 하구의 삶을 사는 존재로서 자기 시대의 자기 문제는 결국 화해함으로써 이걸 해결해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북한 남로당에 상당히 지위가 있던, 아버지를 뒀던 이문열은 이제 그런 사람이 두 종류로 나뉘더라고요. 하나는 아예 좌파로 흘러가지고 그냥 무슨 문익환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죽기 살기로 대마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피해를 생각하고 완전히 우파가 되는 사람도 있고, 서로 달라요. 그래서 황석영은 좌파 중에 좌파가 돼서 북한에 갔다 오고 이렇게 됐고, 이문열은 완전히 우파가 돼가지고 이 좌파들 비난하는 쪽에 서가지고 서로가 이제 다른 입장을 취했는데 또 깊이 들어가면 서로 통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이념과 갈등의 문제는 이제 끝내자. 우리 시대에서 새로운 젊은 아이들, 그걸 모르고 태어나는 애들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걔들에게 왜 그런 부담까지 주어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우리가 화해함으로써 끝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황석영, 이문열의 아버지가 북한에 가서 상당히 지위를 얻고, 또 다시 결혼해서 자식을 5이나 두고,
그런 자기의 아픈 경험을 근거에 두고 바탕을 삼아 쓴 소설이라고 생각해서 내용을 이제 알고 읽으면 굉장히 마음이 짠해요. 짠하고 또 박용칠이 그 최광탁 얘기를 들으면 그 화해하는 장면이 굉장히 저는 감동으로 읽었어요. 야, 그렇구나. 그렇다. 그렇지. 네 속엔 내가 일부가 있고 내 속엔 네가 일부가 있는 거고. 또 인생이라는 게 또 알고 보면 육체적인 관계 외에도 뭐 남의 부인에 대한 애정도 가질 수 있는 정신적으로 뭐 예수님 그것도 가늠이라고 했는데 또 내 부인에 대해서 다른 친구가 연정을 품을 수도 있는 거고 결국 보면 일부는 서로가 섞여 사는 것이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내 몸의 일부라는 거지 이웃이 남이 아니라 그걸 갈등의 요소로 삼을 게 아니라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런 갈등 속에서도 여전히 모래는 생성된다. 그들은 이러한 하구를 떠나서 다 떠나죠? 다 떠나서 기업의 임원도 되고 신문사 기자도 되고 뭐 이런 사람들로서 새로운 시대를 책임지는 주역으로 내보내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게 읽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읽어볼 작품이라고 생각이 돼요.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어요. 아마 자기 어떤 사연과 뭐 픽션이지만 상당 부분 자기 체험과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정말 그 슬픔을 안고 아버지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념의 문제 뭐 이런 그런 생각 또 자기도 이제 자기 엄마가 낳은 자기와 형제가 있지만 북한에 또 이복 형제가 있잖아요. 5명이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고뇌에서부터 나온 작품이에요. 그래서 답은 이제 거기 박용칠과 최광탁의 화해의 문제에서부터 거기서 난 자식도 인정하고 그죠? 또 내가 난 자식도 인정하는 그런 쪽으로 가서 죄 없는 새로운 세대에게 희망을 주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